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저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미제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오셨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가지고 오신 책 국문으로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라고 다소 좀 톤이 낮은 번역이 되었는데, 원제는 좀 훨씬 더 도발적이에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연준은행 그리고 정부, 이들은 우리의 돈을 어떻게 훔쳐가는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드레아스 마르크 바르트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이고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쓰고 있어요. 특히 저는 오스트리아 합파 경제학, 그러니까 인간의 직관과 행동, 그리고 자유로운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에 서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비제스 연구소는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자꾸 경제에 손대지 말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문제를 덮고 세금으로 여기저기 퍼주면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걸 우리는 계속 경고해왔고요. 자유로운 시장, 개인의 선택, 그리고 책임을 강조합니다. 돈의 가치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자,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한국어로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로 번역됐는데요. 사실 원제는 훨씬 더 날카롭죠. 직역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중앙은행과 정부, 그들은 우리의 돈을 어떻게 훔쳐가는가 정도예요. 딱 들어도 좀 화가 나죠?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돈을 마구 찍어내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를 슬금슬금 훔쳐가는지, 또 정부가 왜 끊임없이 빚을 지고 그 빚의 부담을 결국 우리한테 돌리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서 왜 특정 집단만 계속 부자가 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왜 이 책을 썼느냐? 그건 간단해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을 조용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물가가 오르면 그냥 요즘 다 비싸졌네 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책이에요. 내 돈이 왜 점점 작아지는지, 내 삶이 왜 더 힘들어지는지를 알고 싶다면 꼭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좀 흥미 생기시나요? 네, 그러면 제 책의 내용 1장에 있는 좋은 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체 불가가 된 돈의 필요성, 그리고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 마지막으로 돈의 흑역사에 대해서 배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장을 같이 한번 훑어볼게요. 제목이 좋은 돈은 무엇인가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먼저 좋은 돈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좋은 돈은요, 누가 봐도 가치가 있고 아무나 막 찍어낼 수 없고 시간 지나도 그 가치가 잘 안 줄어드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금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서로 믿고 받아들이고 희소성도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막 해낼 수 없고, 이게 바로 좋은 돈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법정화폐, 그러니까 유로, 달러, 원 같은 건 어떤가요? 중앙은행이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새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중앙은행과 정부는 종이 쪼가리를 찍어내서 점점 더 많은 걸 가져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책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대체 불가가 된 돈의 필요성.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마음대로 바꾸고 경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한 나라엔 하나의 화폐만 쓰게 만들고 다른 선택지를 막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굴려도 우리는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강제통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선택지가 없으니
나쁜 돈도 그냥 써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좋은 화폐와 나쁜 화폐의 차이 진짜 중요하죠. 좋은 화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돈이에요. 금, 은, 비트코인 같은 것도 요즘엔 그런 특성을 띠고 있죠. 근데 나쁜 화폐는 강제로 쓰게 만든 돈이에요. 그게 지금의 법정 화폐고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결국은 국민의 부를 서서히 빼앗는 수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흑역사. 이게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예전에 로마 시대에도 그 말을 쓰다가 황제들이 돈을 슬쩍 녹여서 안에 굴이 썩고 양만 늘렸어요. 우리 돈 많아졌지롱 하고 자화자찬하다가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 경제 붕괴, 제국 몰락. 중국 송나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전부 똑같아요. 돈을 조작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게 돈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자, 이 1장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위한 워밍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진짜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그러면 대체 불가가 된 돈의 필요성은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 질문 너무 좋아요. 대체 불가가 된 돈의 필요성이란 말 약간 철학처럼 들리지만 사실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그냥 카드 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카드 안에 든 돈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왔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원하니까 당연히 쓰는 거지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체 불가가 된 돈이에요. 선택지가 없어진 돈, 비교도, 경쟁도 안 되는 돈,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에요. 근데 말이죠. 돈도 경쟁이 있어야 해요. 왜? 경쟁이 있어야 더 좋은 게 살아남고 나쁜 건 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라면 브랜드가 하나밖에 없으면요. 그 라면 맛이 엉망이어도 우리는 그걸 먹어야 해요. 왜냐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근데 라면이 10가지가 넘으면요. 맛없는 라면은 자연히 도태되고 맛있는 라면만 살아남아요. 돈도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정부가 강제로 정한 돈 말고도 비트코인, 금화, 디지털 화폐 등등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가치가 덜 떨어지고 신뢰할 수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돈을 선택하겠죠. 그럼 나쁜 화폐는 자연스럽게 외면당할 거고요. 그래서 돈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오스트리아 학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국가가 독점하는 돈, 그건 절대 공정하거나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아요. 독점은 항상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결국엔 국민의 지갑을 털게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대체 불가한 돈이라는 현실은 위험하다. 우리는 돈도 선택할 자유, 비교할 자유, 거부할 자유가 있어야 해요. 그게 있어야 진짜 건강한 경제, 그리고 자유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감이 오죠? 돈이 많고 적고 이전에 어떤 돈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 사실은 조용히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고요한 도둑일 수 있다는 거 느껴지셨나요? 좋은 돈이 뭔지 모르고 그냥 쓰기만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돈도 고를 수 있어야 진짜 자유죠.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공부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 바로 이 채널에서 같이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거 하나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